네, 안녕하세요. 시스코에서 보안 영어 스페셜리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태수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AWS 마켓플레이스 내에 등록되어 있는 시스코 보안 솔루션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시스코 보안 프로덕트를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지, 저희 파트너를 통해서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AWS 코리아 그리고 이테크 시스템에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의 김민성 매니저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팀은 Security and Infrastructure 그리고 DevSecOps 팀을 리드하고 있고요. 오늘 영광스럽게 좋은 자리로 저희 마켓플레이스의 기술 지원 CPPO 모델을 시스코 보안 솔루션과 함께 어떻게 시너지 나게 판매할 수 있는지 오늘 여러 세션을 통해서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테크 시스템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조재환 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시스코가 AWS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WS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보안 솔루션을 여러분들께 다가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WS 내 마켓플레이스 내에서 시스코 보안 솔루션을 소개를 할 텐데요. 근데 사실 보안이라고 한다면 되게 어려운 아젠다이지만 제가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편하게 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목차로는 이제 시스코 보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요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행위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스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랜섬웨어 공격, 랜섬 디도스 공격,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 아마 이런 공격 유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직까지도 이런 대응 체계는 많이 마련했지만 되게 대응하기 힘든 유형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코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편하게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스코는 아주 많은 다양한 보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용자 및 단말 보호 환경, 그리고 클라우드의 환경에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솔루션,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가 모든 솔루션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황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솔루션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자 및 단말 보호 환경 위해서는 DNS 보안을 위한 시스코의 명칭인 엄브렐라 서비스를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안 멀티팩터 인증인 듀오 솔루션, 그리고 이메일 보안 솔루션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솔루션으로서 차세대 위협 방어 솔루션과 클라우드 디도스 방어 솔루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주요 사이버 공격 유형 중에서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랜섬웨어가 과거에서 또 엄청 많은 화두가 됐지만 현재까지도 이 랜섬웨어 공격 방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모 기업 담당자를 만나는데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아주 골치가 아프다. 하지만 백업 시스템을 갖춰놨지만 그래도 일부만 복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직까지도 이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과거에는 해커들이 인프라를 초점으로 아주 공수를 많이 들이면서 공격을 했지만 지금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인터넷 브라우저 내에서 일어나는 악성 URL, 악성 파일을 통해서 랜섬웨어가 감염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아주 좋은 보안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임직원분들에 대한 그 보안 인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랜섬웨어에 대한 방어 전략을 솔루션과 보안에 대한 인식 교육, 이런 부분을 초점으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심코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무심코 이메일 내에 파일을 열람하거나, 또는 무심코 이메일 내 URL을 클릭하거나, 또는 무심코 인터넷 배너를 클릭하거나, 또는 무심코 모르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람의 이제 행위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고 유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랜섬웨어 공격 루트를 살펴보시면 이메일을 통해서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는 사례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브라우저 내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사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총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이메일이 왔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제 먼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법인카드, 롯데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매달마다 명세서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커가 저의 형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롯데카드를 사용한다는 것까지 캐치를 해내고서 이메일 알리아스에 아주 정교하게 롯데카드 메일 센터 넷 해서 알리아스 중에서 스펠링 하나를 빼놓고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달 받는 이메일이기 때문에 이 파일을 그냥 열람을 하겠죠. 하지만 열람하는 순간 이제 꽝이죠. 왜냐면 랜섬웨어에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파일이 아니라 그 이메일 본문에 있는 URL을 삽입을 해서 해커가 보냈다면 이 URL을 클릭하는 순간 악성 사이트로 리다렉션 되고 거기서 다운로드 되는 파일은 마치 정상 파일인 것처럼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파일을 열람하는 순간 랜섬웨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는 제가 이메일을 통한 랜섬웨어 공격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웹 광고를 악용한 랜섬웨어 공격 사례인데요. 이 공격 명칭은 매그니베르 랜섬웨어 공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는 뭐 보안이 취약한 포털 사이트를 공략할 뿐만 아니라 귀하에 여러분들의 기업 내 시스템에 침투를 해서 그리고 그 침투한 이후에 기업 내에 있는 홈페이지의 배너에다가 악성 URL을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URL은 악성 URL로 리덕션 되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악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사용자가 이 기업 포털에 들어가서 배너가 뜨고 나서 이것을 클릭하는 순간 이 회사에서 전달해 주는 파일인 것처럼 다운로드 받지만 결국에는 이 파일이 정상 파일을 악용한 악성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랜섬웨어에 감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스코가 랜섬웨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앞에 이메일을 통한 사례 또는 인터넷 포털에서 악성 URL을 통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아주 제가 쉽게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이 부분의 과정 하나를 살펴보시면 되게 복잡한 케이스로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은 좀 컨셉추얼하게 쉽게 표현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시스코는 무심코 이메일 내 파일 열람하는 거, 그리고 이메일 내 URL을 클릭하는 거, 그리고 인터넷 배너를 클릭하는 거, 모르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거.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시스템이 잡아낼 수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임직원 분들에 대한 보안에 대한 인식 교육을 아주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랜섬웨어를 감염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코는 이메일에 포함되어 있는 악성 파일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이메일 보안 솔루션을 APT와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인바운드 이메일뿐만 아니라 아웃바운드에 대한 이메일 보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은 AWS 마켓플레이스이기 때문에 AWS 내에 VA 형태로 올라갈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는 오피스 365와 같은 솔루션을 사용하신다면 저희가 SaaS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주 플렉시블한 유연한 구성 환경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에 대한 인식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약 150가지 이상의 학습 모듈과 그 다음에 기사에서 어떤 커스텀한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이를 모의 훈련을, 모의 테스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서만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즈니스 하고 있어 한다면 40개 이상의 언어를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교육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의 침투 테스트, 모의 메일 테스트를 하면서 성공률과 실패율에 대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혹시나 이 공격에 대해서 뚫린 그 임직원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집합을 넣어놓고 다시 교육을 해서 이 보안 인식이 계속 강화될 때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보안 인식 교육입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URL을 통해서 랜섬웨어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엄브렐라 DNS 시큐리티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DNS 시큐리티는 DNS 서버를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사용자에서 접근하는 이제 쿼리, DNS 쿼리에 대해서 이게 악성 URL이냐 아니면 악성 도메인이냐 라는 걸 판단해서 이 부분을 추출해 사전에 접근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 엄브렐라 DNS 시큐리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시스코도 오픈 DNS 사업자이기 때문에 위 IP를 이제 고객 내 DNS 서버에서 저희 IP로 바꿔주시거나 또는 와이파이를 AP를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그 안에 DNS IP를 저희 걸로 바꾸거나 또는
이 DNS를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아주 라이트한 VA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그것을 DNS 앞단에 놔두게 되면 저희 DNS IP로 변환이 되면서 악성 URL, 악성 도메인을 사전에 검출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코는 이메일 보안 솔루션과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인식 트레이닝, 그리고 엄브렐라 DNS 시큐리티를 통해서 랜섬웨어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랜섬 디도스 방어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원래 네트워크라고 했지만 사실 랜섬 디도스 공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한테 많은 문의가 있어요. 디도스 공격이 발생하는데 방어하기가 너무 까다롭다. 왜냐면 기존에 있던 온프렘에서 방어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 이유가 인터넷 파이프라인을 토대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L7에 대한 공격 유형, 그리고 본넷을 통해서 과다한 공격들을 유입되는 부분 때문에 방어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커들이 랜섬 디도스를 감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온프렘에 있는 디도스가 아무리 좋더라도 인터넷 파이프를 가득 채우게 되면 결국에는 서비스 거부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가장 쉽게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해커들은 이 부분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랜섬 디도스 공격은 랜섬과 마찬가지로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보내죠. 너 나한테 돈 안 주면 또는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을 감행할 거야. 이런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사례가 있고, 또는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디도스 또는 대표 서비스를 이미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랜섬 디도스 공격, 인터넷 회선을 가득 채우는 공격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시스코는 글로벌 클라우드 디도스 스크러빙 센터를 약 16개 이상의 스크러빙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 내의 서비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리전도 가지고 있으면서 레이턴시를 보장할 수 있는 베네핏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는 실제로 국내 대기업 또는 금융사에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서비스 모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레이턴시가 되게 중요해. 공격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하는 모델 방식이 있고요. 또는 우리는 늘 항시 애플리케이션 공격까지 봐야 돼 라고 하면은 항시 저희 센터로 우회해서 보호하는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 서비스가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시스코 랜섬 디도스 대응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AWS 내에 있는 자산을 완벽하게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시스코의 베네핏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탐이라고 하는 전담 매니저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공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는 저희가 이러한 포탈을 제공해 드리는데, 만약에 긴급하게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는데 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우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근데 우회를 하게 되면은 전화를 합니다. 사실 전화를 해서 벨이 울리는 시간, 받고 자산에 대해서 등록해주고 이런 시간이 약 10분 이상 걸려요. 그러면은 이미 서비스가 거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스코는 이러한 포탈을 제공을 하면서 여기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자산을 체크를 하고서 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거의 즉시 우회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크리덴셜 스토핑 방어 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아주 활동화가 됐죠. 만약에 제가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제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다르게 이용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마찬가지도 어떻게 보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해커가 이 중에 하나라도 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탈취해서 여기저기 대입을 해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딘가 하나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저희 기업 내에 있는 사내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 해커가 저희 사내 시스템에 들어와서 제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저의 직원, 동료에 대한 신상을 다 가져갈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악성 파일을 배포를 해서 또 랜섬웨어 감염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정을 탈취한 공격명이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이 작년 초에 랩서스 해킹 그룹으로부터 아주 큰 사고가 있었는데, 국내의 대기업 또는 해외 대기업마저도 이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죠. 그래서 좀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 해커는 어떻게 계정을 수집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계정은 이미 다크웹에 올라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계정을 가지고서 내가 어디 회사에 다니는지 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연락처도 분명히 알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죠. 제 핸드폰으로.
난 봤는데 우체국에서 온 거야. 나 우체국 자주 이용하니까. 근데 여기 링크가 달려있네? 링크가 추적을 하기 위한 거죠, 사실은. 어디까지 오고 있나 배송 정보를 확인하려고 클릭했는데 동작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링크가 이상한가 보다 라고 무심코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백그라운드에서는 제 모바일이 탈옥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저는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해커가 갖고 있는 모바일 단말과 제가 갖고 있는 모바일 단말이 거의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제 회사의 인증 시스템에 접근해서 2차 인증을 했는데 그 문자가 해커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커가 2차 인증을 성공하고 나서 저희 기업 내 그룹웨어라든지 이제 들어가서 랜섬웨어를 전파하다든지 또는 악성 코드를 전파하다든지 업무 정보를 유출한다든지 개인정보 유출한다든지 이런 피해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MFA 솔루션이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한계점은 결국에는 신원에 대해서는 확인했지만 정작 이 디바이스, 동작하고 있는 멀티팩터 인증에 대한 보안성 검사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안성 검사와 나를 인증할 수 있는 숫자, 코드, 패스코드 또는 지문 인증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면 탈옥이 되더라도 디바이스 보안성 유저 체크에서 분명히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 없게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염된 디바이스 데이터 접수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안성 체크할 수도 있고 멀티팩터 인증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저희는 듀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인증원 계정 인증, 보안과 결합된 지능화 MFA 솔루션입니다 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시스코의 듀오 솔루션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결국에는 아까 전에 탈옥이 되는 과정, 악성 코드가 깔리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성 체크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접근했을 때 이런다는 거죠. 너는 모바일이 지금 탈옥이 됐거나 좀 보안에 위배가 되는 것 같아. 다시 체크하고 들어와. 너는 지금 안전해질 때까지는 접속할 수 없어. 이렇게 안내 메시지를 떠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듀오 솔루션은 이제 보안성 체크를 하기 위해서 모바일이 최신 OS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OS 업그레이드를 하는 이유가 물론 기능이 올라와서 OS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있지만 취약점을 제거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OS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바일 최신 OS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에 대한 페이스 아이디, 핑거프린트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거는 제 소유의 모바일이 맞는지 아닌지 사용자 식별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바일 루팅 여부, 이거는 해킹에 의해서 탈옥이 됐냐, 악성 코드가 깔렸냐 이런 부분을 체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만족돼야지만 인증 조건이 성립되고 안전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듀오의 특장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코 듀오는 패드램프 인증뿐만 아니라 FIPS 이런 다양한 인증을 받아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국내에서도 모 공공기관에서 저희 듀오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퍼블릭한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앱, 그리고 프라이빗 어플리케이션 이런 SSH와 웹에 대한 접근을 할 때도 아마 개발자분들이나 콘솔 접속하실 상황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웹에 대한 접근을 할 때, SSH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이 2차 인증을 쓰시게 되면 더 보안이 강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공격 방어 전략인데요. 저희가 차세대 위협 방어 솔루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차세대 위협 방어 플랫폼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세대 IPS 솔루션이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IPS 기능을 사용하면서 이제 유저 아이디에 대한 방화벽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그리고 URL 필터링, APT, 위협 인텔리전스 기능 이런 것들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AWS이기 때문에 AWS 마켓플레이스 내에 탑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저희 차세대 위협 방어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시고 아마 인정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보안에 대한 가시성, 자동화, 차세대 탐지 엔진 이렇게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차세대 탐지 엔진을 보시면 스노트3라고 명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기존에는 스노트2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스노트를 특허권을 갖고 있는 제조사다 보니까 저희가 스노트에 대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노트3가 얼마나 강력한 베네핏을 줄 수 있냐면 기존에 스노트2에서 방어하지 못했던, 탐지하지 못했던 스푸핑된 IP에 대한 공격 위협 탐지를 스노트3가 이걸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플러그인이 약 200개 이상 탑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HTTP 에바더 테스트에서 약 99% 이상의 탐지율과 차단율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노트 룰이 상당히 강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IPS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자산이 얼마큼인지, 적용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얼마큼 있는지를 보고 나서 IPS 룰셋을 잘 적용하시는데, 근데 이것을 일일이 다 분석하기란 되게 힘들죠. 하지만 저희 시스코의 차세대 IPS에서는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과 자산들을 스스로 디스커버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저희 패턴을 그룹화시켜서 적용해주는, 운영자의 리소스를 줄일 수 있는 자산 분석 및 침입 탐지 룰에 대한 자동화를 제공함으로써 리소스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너트 3 룰에 대해서 기존의 스너트 2보다 스너트 3가 더 간편해졌다. 기존의 텍스트 컴피그 방식이었다면 지금 루아 컴피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간단한, 그리고 서트팀이나 운영팀에서 아주 손쉽게 입력할 수 있는 문법으로 정의가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암호화된 트래픽이 많아지고 HTTP2, 퀵 이런 부분들이 프로토콜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스노트 3를 적용함으로써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 복화 없이 탐지할 수 있는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머신러닝과 인텔리전스를 활용하면서 복화 없이 암호화된 트래픽 내에서 이상 트래픽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랜섬웨어 공격, 랜섬 디도스 공격,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 애플리케이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위협 차단을 할 수 있는지 좀 안내를 드렸고요.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지금도 아직도 화두가 되고 있는 공격 유형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략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많이 고민하시고 또는 숙제를 지금 풀어 나가야 되는 과정에 있으신 고객분들이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함께 저희 고민 상담을 하고 저희가 좀 더 좋은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의 김민석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이제 시스코와 함께 마켓플레이스에서 협업 모델을 논하게 됐는데요. 제가 약 20분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세션은 AWS 마켓플레이스와 함께하는 프로서브의 기술 지원 CPPO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딱딱하지 않게 저희 모델을 좀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어떻게 서비스를 접목을 하고 고객 관점으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진행 순서는 뭐 저희 팀 소개를 조금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서브 피삽 티어 1 CPPO 기술 지원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이미 저희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이 한국에 런치한 지가 꽤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고객이 그래도 조금 존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 프로서브 팀이라고 하는 저희 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팀은 이제 컨설팅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 저희 서비스 관점에서 또 파트너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접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 내에는 뭐 오늘의 주제인 시큐리티도 있지만 제가 맡고 있는 시큐리티 앤 인프라스트럭처, 뭐 데브옵스, 데브세옵스, 그다음에 데이터 쪽,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등 다양한 컨설턴트 분들이 팀 내 뭐 기술력이 높은 관점으로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고객 관점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면은 각각의 영역에 맞는 컨설턴트 분들이 티밍이 돼서 고객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A부터 Z까지 잘 수행하고 나오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기술 관점으로 정말 정점을 찍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 팀이기 때문에 너무 자랑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한번 써보시면 그 관점으로 효과를 엄청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팀이다라고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고객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제 컨설팅 방식을 보면요. 특히 오늘의 주제가 시큐리티니까요. 저희가 보통 고객 관점으로 시큐리티 CBO 워크샵, 말 그대로 이제 디스커버리 워크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객 관점에 여러 부서들이 존재하고요. 여러 서비스들이 런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상 오늘 날짜로 보안 관점에 0부터 100점 만점까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하기 힘드신 게 현실적인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론들을 접목시키고 또 애자일 관점으로 여러 서비스와 여러 오퍼링들을 접목시켜서 고객 관점의 디스커버리 워크샵을 실질적으로 뭐 개발팀과 운영팀과 보안팀과
인프라팀 등 다양한 실무진, 그다음에 C레벨 분들이 입회하신 상태에서 워크숍을 수행하는 그림으로 일단 문을 열고요. 이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좀 더 디테일한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또 궁금점을 풀어나가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ECSA라고 하는 이제 클라우드 운영 환경의 보안 어세스먼트, 보안 점검을 수행을 해서 보통 저희는 5에픽 플러스 거버넌스 이렇게 6가지를 이제 그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증 파트부터 단순 로그,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 보호, 그다음에 인시던스가 발생됐을 때 자연스럽게 리스폰스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림 영역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인터뷰와 그다음에 진단 툴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진단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요. 이 1, 2번 단계에서 발견된 여러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부족한 영역을 딜리버리 프로젝트, 즉 실제 필요한 컨설턴트가 고객사에 방문 드려서 수정하고 또 코드를 접목시키고 또 보안 관점으로 고도화를 시키는 그런 작업들로 고객 대상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5에픽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증 파트부터 IR까지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요. 뭐 오늘의 주인공이신 시스코도 이 영역별로 다양한 솔루션들이 존재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한 프로덕트들이, 그 내용을 접목시킬 수 있는 프로덕트들이 실질적으로 마켓플레이스에 업데이트돼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업하는 그림은 AWS 네이티브 서비스 관점으로 접목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와 상용화 솔루션, 즉 시스코와 같은 ISV 솔루션들을 저희와 협업할 수 있는 그림으로 이제 묶는 그런 작업들로 설계 고도화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프로스페셔널 서비스, 즉 프로서브 팀의 P샵 티어 1 CPPO 기술 지원 모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이제 P샵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구 ECSA라고 하는 보안 진단 오퍼링에서 조금 더 개선이 돼서 명칭을 좀 확대된 그림으로 변경을 시켰는데요.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상 이 장표를 제가 2020년도부터 정말로 많이 사용을 했고, 또 그 가운데에 장표 내용은 정말로 별게 없어 보이지만 아래 하단에 PSPC라고 하는 이 보안 협의체 관점으로 정말로 많은 행위들이 이루어졌고, 또 파트너 역량 강화와 저희 서비스를 접목시키는 그림, 그리고 또 프로페셔널 컨설팅을 접목시키는 관점으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었던 그런 장표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AWS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사실상 PSPC라고 하는 파트너 커뮤니티, 특히 시큐리티 파트너 커뮤니티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네이티브 보안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 상용화 솔루션을 오늘의 함께 참여하신 이테크와 같은 파트너 체계와 함께 협업하는 그림으로 통합 테스트도 구현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AWS 네이티브 서비스상에 새로 런치되어 있는 서비스와 접목하는 그림으로 사실상 하나의 그림을 그려 나간다라는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그림이 이 장표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기존의 AWS 네이티브 서비스만을 컨설팅하고 서비스 접목하고 나머지는 MSP사에 맡기고 또 기타 SI, NI성의 회사에 맡겼었던 그런 그림에서 오늘 이후에 컨택하는 그림에 있어서의 서비스 접목은 저희 네이티브 서비스를 메인으로 핸들링하는 저희 컨설턴트들이 실질적으로 상용 서비스도 통합 모델로 저희 AWS 운영장에 함께 협력 모델로 그림을 그려갈 때 같이 테스트하고 같이 협력해서 서비스 접목을 구현해 나가는, 결국은 저희가 고객 관점으로 서비스를 완성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객이 하나의 채널 창구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의 통합 모델을 접목시켜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그런 모델이 이 장표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요. 여기 뭐 다양한 로고가 있습니다. 이제 뒷단에는 이제 시스코 로고가 이제 생기는데, 이 체계는 저희 ECSA 파트너 체계 관점에서 각 군별, 차세대 방화벽군, 웹 방화벽군, 인증 관점, DB 보안 관점, 형상 관리 솔루션, 워크로드 통제 솔루션 등 다양한 서드 파티 벤더사들에 대한 로고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인지하실 수 있을 건데요. 이러한 메이저 벤더사들이 이미 저희 협력 체계로 통합 모델을 그리는 그림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파트너 체계에서도
기존의 MSP와 SI성, 그다음에 대형 어떻게 보면 SI성의 여러 회사들이 저희와 한 목소리로 PSPC 체계 안에서 컨설팅을 그려가는 관점으로 협력하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요약된 장표고요. 뭐 여기서 더 떠나가서 기존 그 벤더사의 총판과 리셀러 개념과 유사하게 저희 프로페셔널 서비스도 컨설팅 관점으로 이제 티어 1, 티어 2 파트너 체계로 등급을 좀 발전시켜서 기존에 예를 들면은 뭐 시스코의 A라는 프로덕을 총판이 수입을 하고 리셀러가 기술 지원하는 이런 그림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다양한 솔루션들을 접목하는 관점에서 또 컨설팅을 진행하는 관점에서 성과가 좋은 또는 통합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파트너 체계를 티어 1이라는 등급으로 즉 기존 SI의 총판 개념으로 세워놨고요. 그 뒷단에 실제 기술 지원 파트너 관점으로 기존 SI의 리셀러 개념으로 티어 2 파트너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현재 티어 1 파트너 체계로 이제 6개의 이제 향후 포텐셜 이제 참여 회사까지 포함해서 이미 기등록 6, 7개 그 기등록 및 적용이 될 예정인 파트너사들이 계신데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티어 1, 티어 2 체계의 발전은 결국은 고객 관점의 보안 프로젝트를 인프라 고도화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저희 컨설팅이 단독으로 AWS만 참여한다기보다는 파트너 체계와 ISV 솔루션들을 접목하는 관점으로 통합 모델로 같이 협업하는 그런 그림의 이제 요약장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마켓플레이스의 다양한 솔루션들이 실질적으로 고객 관점에 접목해서 설치하고 운영되실 때 저희의 티어 1, 티어 파트너 체계는 뭐 고정형이 아니라 얼마든지 열려 있어서 이 체계로 인입이 되시고 또 통합 모델을 그릴 수 있는 협력 파트너 관계로 확장시켜 접목시켜 드릴 수 있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동작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참여하신 이테크가 저희 티어 1 또는 티어 2 파트너 체계로 시스코 프로덕을 저희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하셔서 고객 관점으로 판매하고 또 접목시키는 기술 접목을 시켜드리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체계도를 조금 요약해 드릴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날짜로는 작년 Q3부터 프로서브 기술 지원하는 CPPO 모델을 준비해서 공식적으로 약 1년 동안 준비해서 올 7월 1일자로 이 체계를 조금 확장한 바 있는데요. 그 관점으로 이제 파트너 체계를 넓혀 나가고 있고요. 오늘 이제 마켓플레이스 팀에서 조금 메인으로 이제 그 공격 제안을 하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은 국내 다양한 CP 채널 파트너 등급을 갖고 있는 파트너사분들이 존재를 하고 계시지만 그 체계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기술 관점으로 넓히는 모델로 저희 프로서브와 협력하는 그림의 티어 1, 티어 2 체계가 함께 또 존재한다. 즉 그 내용이 기술 지원 CPPO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제가 마켓플레이스 팀은 아니지만 제가 코리아 내에서 제일 좋아하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마켓플레이스의 이제 앰베서더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마켓플레이스의 장은 다양한 서드파티 소프트웨어, 뭐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데이터 및 서비스, 뭐 구독형 뭐 등등 다양한 내용들을 공급하는 마치 국내 조달 시스템과 같은 그런 장이죠. 근데 이 활용된 장을 보면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제가 AWS를 처음 접했던 시점이 약 2013년도, 14년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마켓플레이스는 그냥 서드 파티를 BYOL로 판매하는 그런 장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시간 단위 과금을 클릭하셔서 쓰시게 되면은 되게 유연해요. 얼마든지 구독 해지도 하실 수 있고 또 시간 단위 과금이기 때문에 정말 싼 관점으로 상용화 솔루션을 쓰실 수 있는데 이건 개인 관점에 되게 편한 거죠. 테스트도 하시고 또 어떤 학술 자료를 만드실 때 짧은 시간에 쓰실 수 있고 또 폐기할 수 있는 되게 유연한 그림인데 이 내용을 엔터프라이즈 시장으로 살짝 전환해서 보게 되면은 사실상 그렇게 시간 단위 과금으로 이제 편하게 쓰셨던 내용하고 다르게 기술 지원 체계를 되게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장애가 나면 안 되겠죠. 엄청난 데미지를 받으실 수 있는 뭐 금전적으로나 뭐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정신적으로나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하는 그림은 제가 감히 이해하고 있기로는 예전에 저희가 시간 단위 과금을 썼었던 그런 단순 체계에서 작년부터는 살짝 전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술 접목도 활성화되고
또 오퍼도 한국형으로 한국 파트너사가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그림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변화된 중심 문장을 찾아볼 수 있으셨을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장표를 보시면 정말로 많은 솔루션들이 뭐 트랜지션 가능한 리스팅으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엄청난 많은 글로벌 관점을 보면 채널 파트너사, 그리고 또 구독 건수, 그리고 여러 카테고리에 존재하는 다양한 솔루션 군들이 이 마켓플레이스에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께서는 손쉽게 선택하셔서 그 내용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관점인데요. 중요한 그림은 이제 기존과 달리 우리가 시간 단위 가금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기술 지원 관점으로 이제 BYOL이라고 하는 국내 총판사와 리셀러를 활용한 그림으로 라이센스를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사용하셨던 그런 관점에서 그 그림을 약간 하이브리드성으로 수정을 해서 이 CPPO가 담고 있는 채널 파트너 프라이빗 오퍼라는 관점으로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주인공 중에 하나이신 이테크가 채널 파트너 등급을 가지고 계시고 시스코가 마켓플레이스의 다양한 보안 프로덕트를 런치해서 보유하고 계신다라는 가정하에 이테크가 또는 시스코가 또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AWS도 될 수 있겠죠. 이 다양한 영업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솔루션이 접목이 되는 또는 고객 관점의 제한이 필요한 그림이 발견됐을 때 이테크가 시스코와 협의된 약정 조건으로 어떠한 금액 정리와 기술 지원 체계를 정립을 하신 상태에서 아주 손쉽게 채널 파트너 프라이빗 오퍼로 어떻게 보면 계약 관점의 어떤 흐름을 고객한테 보낼 수 있는 이런 그림이 손쉽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기술 관점과 영업 관점의 어떤 비용 정리라든지 또 연단위 또는 뭐 저희 용어로는 엔터프라이즈 디스카운트 프로그램 관점에서 EDP 볼륨 계약 단위에서 이 CPPO 관점의 서드파티 라이센스도 통합 구매에서 손쉽게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관점에서는 정말로 순삭 지나가는 그런 관점으로 라이센스를 고객한테 판매할 수 있다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날짜로 보면은 대형 고객사 관점으로 보면은 이 컨설팅과 접목이 된 크로스오브 기술 지원 CPPO 모델이 아주 활성화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 팀이 국내 컨설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엔터프라이즈 고객 대상으로는 이 CPPO 모델을 요즘에 거의 모든 고객사에 함께 제안을 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켓플레이스 관점의 뭐 구매 혜택, 뭐 고객 혜택을 정리를 해보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말로 빠른 배포, 빠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접목, 그리고 중간 단계의 티어를 상당히 줄여서 손쉽게 계약 관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디스카운트 프로그램 상에서 볼륨 단위 라이센스 계약, 볼륨 단위 뭐 어떻게 보면 컨설팅 계약 그런 관점으로 이 EDP 계약 내에서 AWS AWS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가 있는 서드파티 프로덕트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전환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달과 가치 실현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티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빠른 그런 서비스 접목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어떤 볼륨의 증가와 서비스 증가에 사실상 상용화 솔루션이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고속도로로 확 뚫어놨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보안이나 거버넌스 및 관리 기능 관점에서 특히 채널 파트너 등급을 갖고 있는 CP가 갖고 있는 이 포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고객사가 10개의 프로덕트를 판매받고 이제 구매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가정하에 얼마든지 그 포탈을 통해서 통합 관리와 뭐 만료 날짜라든지 뭐 계약 단가라든지 디스카운트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손쉽게 접목시켜 드릴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즉 분산된 개별적인 라이센스 구매를 하나의 그림으로 하나의 테이블 선상에서 올려놓고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이제 다양한 고객 혜택을 드릴 수 있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그림이 있는데요. 오늘 뭐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걸 한두 곳도 없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아쉬운데요. 그거는 또 오늘 이후에 추가 세션이나 추가 미팅을 통해서 또 만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아까 다양한 군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마켓플레이스의 주요 카테고리, 뭐 데브옵스, 보안뿐만이 아니라 데브옵스, 스토리지, 네트워킹 등등등, 또 오늘의 주인공인 시스코가 갖고 있는 여러 장점 중에 사실 네트워크로 시작해서 요즘에 보안까지 확장하는, 그리고 또 여러 벤더들을 인수합병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넓혀나가는 관점에서 모든 솔루션들을 통합할 수 있고요. CPPO 할 수 있고요. 저희 프로서브 기술 지원 모델로 통합할 수 있는 그림이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모델로 이 장표를 한 번 더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 프로서브가 기술 지원하는 이 CPPO 기술 지원 체계, 이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고객이 있으시고요. 고객 관점 앞단에 기존 MSP가 될 수도 있고, MSP면서 CP, 채널 파트너 등급을 갖고 계시는 티어 1이 존재를 하고요. 기술력에 대한 누수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래 원천사의 리셀러가 함께 참여하는 티어 2, 즉 기술 전담 파트너를 묶어서 저희 프로페셔널 서비스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통합 모델을 저희가 사전 파트너 체계와 테스트한 그림으로 초기 설치 단계에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고, 설치 이후에는 기술 전담 파트너가 효율적으로 원래 기술 지원했던 모델을 제공해드리는 이런 체계 정립을 해드리는 모델로 확장 발전시켜 놨기 때문에 사실상 고객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로 손쉽게 상용화 솔루션을 선택하시고 또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드렸다라고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전에 A 프로덕트, B 프로덕트, C 프로덕트 구매를 하실 때에는 뭐 POC 하시고 견적 받으시고 비교 견적 받으시고 이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을 텐데, 사실상 이 체계 전환이 되면은 이미 컨설팅에 접목돼서 많은 그림들을 이미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또 빠르게 고객 관점의 서비스 접목, 또 라이센스 접목을 시켜드릴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켜 놓은 그림을 바로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기술 지원 CPPO 모델 체계는 뭐 오늘 이제 시스코의 여러 보안 프로덕트들도 이제 소개를 받으셨겠지만, 저희가 차세대 방화벽군, 웹방화벽군, CSPN, CWP, 기타 여러 군별로 이 체계 정립을 많이 활성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 관점으로 이 티어 1, 2 체계를 파트너와 함께, 그 다음에 벤더사와 함께 협력 모델로 넓혀 나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에서 이 CPPO 모델을 기술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또 시스코와 또 이테크와 함께 다양한 질문을 조금 나눠보면서 조금 더 부족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후에 또 필드에서 많은 만남을 통해서 좀 더 확대된 내용에 대한 메시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테크 시스템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조재한 부장입니다. 앞서 시스코 제품과 AWS 마켓플레이스 및 CPPO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AWS 마켓플레이스에 등재된 시스코 제품을 CPPO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 파트너로서 간단한 소개와 저희를 통해 시스코 제품을 구매했을 때의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테크 시스템은 오랜 기간 동안 시스코의 골드 파트너로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며, 보안 네트워크 분야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스코 기술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시스코의 온프리미스 제품뿐만 아니라 마켓플레이스에 등재된 시스코의 제품을 아키텍처를 핸들링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WS와는 서비스 파트너로서 마켓플레이스 셀러뿐만 아니라 매니지 서비스 등 다수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함께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공 서비스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클라우드 보안 등 전문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관제 센터를 통해 클라우드 매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멀티 ICT 공인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AWS 및 시스코 공인교육, 정기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와 시스코, AWS와의 파트너십과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테크 시스템을 통해 마켓플레이스에 등재된 시스코 제품을 구매했을 때 어떤 혜택을 드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표의 그림은 앞서 설명해 주신 마켓플레이스의 제품을 구매하는 다양한 방법 중 고객이 직접 구매하는 셀프 서비스와 CPPO를 통한 절차만을 표현했는데요. 마켓플레이스에 등재된 시스코 제품을 직접 구매 시에는 리스트 프라이스, 스탠다드한 조건에 의해 구매만이 가능하지만 저희 채널 파트너사인 프라이오페를 통하면 고객에 맞춤화된 가격, 조건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구매 제품의 지출 비용을 AWS 약정, 이드피 및 통합 결제에 적용이 가능하며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통한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마켓플레이스에 등재된 시스코의 제품을 CPP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스코 제품 모두 기술 지원이 가능한 유일한 파트너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니저님. 그 AWS에 CPPO라는 모델링이 있는데 청취자들께서 되게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저희 이테크 시스템이 저희 파트너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런 판매 정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정리된 메시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 CPPO 모델은 뭐 말 그대로 채널 파트너 프라이빗 오퍼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AWS 마켓플레이스 상의 서드 파티 솔루션, 즉 ISV 솔루션들을 조금 더 기존의 비화율 체계를 뛰어넘는, 그리고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좀 더 공식화해서 고객사 여러분들께 효율적인 접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어떤 오퍼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국내 여러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해외 ISV 솔루션들을 통합해서 고객 서비스 관점으로 네이티브 서비스와 서드파티 솔루션을 통합하는 그림으로 기술 지원 컨설팅을 포함한 그림으로 많이 활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테크도 시스코의 채널 파트너 CP 등급으로 오늘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 관점에서 조금 더 저도 이테크에 이제 문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시스코 파트너사시니까 국내 시스코 판매 관점으로 어떠한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런 관점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테크 시스템은 AWS 마켓플레이스 내에 등재되어 있는 시스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일의 CP로서 시스코와 골드 파트너십 체결하여 다양한 보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수의 보안 레퍼런스와 보안 전문가 조직을 통해 퀄리티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이제 저희 AWS는 뭐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워낙 많은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 고객사에서 바라보는 요구 조건이라든지 특히 기술 관점으로 보면은 상당히 높은 요구 조건이나 또 고객 운영 환경에 맞는 서비스 전환, 그리고 또 베스트 프랙티스 아키텍처 설계 관점으로 요구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로워졌거든요. 저희가 지금 오늘 논의하는 그런 주요 핵심이 이 CPPO를 관점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판매 전략을 넓혀나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저희 AWS에서도 제가 몸담고 있는 저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에서 컨설팅을 바탕으로 한 기술 컨설팅이 접목된 기술 지원 CPPO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스코하고도 협업을 넓혀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까지 보안 프로덕트로는 약 30가지 외산 또는 국내 벤더사들과 이제 협업을 이제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스코 관점으로도 하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현재 시스코가 갖고 있는 다양한 보안 프로덕트군이 있으셨잖아요. 지금 네. 설명 오늘 잘 들었는데요. 그 관점으로 조금 더 주력 상품으로 이 CPPO를 제안할 수 있는 모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요새 이제 보안이라고 한다면 제로 트러스트라는 단어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그 영역에 있어서 보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저 관점에 프로텍션 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뭐 SSE, SES이라는 솔루션 오퍼링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환경에 있어서 디도스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디도스에 대한 솔루션과 서비스 오퍼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벨로 갔을 때 요새 IPS에 관련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그만큼 취약점이 많이 증가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차별화된 이제 IPS 솔루션을 가지고서 현재 AWS 내에서 이제 동작할 수 있는 솔루션 오퍼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저희 그 IPS 솔루션은
AWS에 올라가는 레퍼런스가 상당히 고객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만큼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좋은 보안 서비스 접목과 통합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확장된 그림으로 저희 AWS 마켓플레이스 팀과 저희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 그리고 이테크, 시스코가 같이 협력하는 그림으로 또 새로운 보안 시장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림을 오늘 짧은 웨비나이긴 하지만 또 고객분들한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싶은데요. 저희 마켓플레이스를 좀 더 많이 활용해 주시고 더불어서 기술 관점에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 부분을 컨설팅에 버무려서 기술 접목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꼭 잊지 말고 좀 기억해 주시는 그런 그 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도 사실 그 AWS와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좀 비즈니스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청취하고 계신 고객분들께서 시스코에 대한 보안 솔루션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고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되게 통합 그 인수 합병을 한 계기가 있는데 최근에 스플렁크라는 솔루션을 인수를 하면서 저희가 좀 더 보안의 비즈니스에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4개 이상의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보안에 있어서 진심인 벤더이기 때문에 믿고 저희를 한번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AWS 마켓플레이스 내 시스코 제품을 구매하려다 보면 그럼 이거를 시스코에게 연락을 해야 되지? 해야 되나? 아니면 AWS 연락해야 되나? 이테크 연락해야 되나? 아마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청취자분들께서 AWS 마켓플레이스 내에서 시스코 보안 솔루션을 고려하시거나 또는 뭐 BMT라든지 POC라든지 한번 요청하실 사항이 있다면 저희 이테크 시스템에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준비를 해서 방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AWS 마켓플레이스 내 시스코 보안 솔루션 소개 및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AWS 기술 지원 모델의 CPPO 모델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시스코와 그리고 이테크와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진행한 만큼 많은 궁금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문의 사항들은 오늘 세션 이후에라도 얼마든지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짧게나마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